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 너한테 미련이 있어 이 얘기거든요. 왜냐,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유럽으로 가는 출구는 막혔어요. 영원히 못 나가요.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산업기반을 다 가지고 있다네. 경공업, 중공업, 첨단 정밀 산업까지. 러시아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북한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우리도 휴전이 바람직하죠. 왜냐? 일단 휴전하게 되면 러우 전쟁이 북한군이 선을 못 넘잖아요. 더 이상 파병되거나. 그 다음에 지금 뭐 EU, 나토도 우크라이나는 특사단까지 와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게 거의 정설이고, EU도 나토도 지금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했으면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는 무기를 지원하면 이 무기가 러시아군을 죽이고 북한군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러우 전쟁이 한반도로 전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상무기 지원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극단적으로 북한군 지원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북한에게 핵기술을 준다든지 선을 넘으면 모를까, 지금 단계는 살상무기 지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러우 전쟁이 휴전되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날 북한 가기 전에, 북한에 가서 회담하고 조약 체결하기 전에 6월 상순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통신사들과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한국의 통신사가 질문을 했어요. 한러 관계에 대해서, 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안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가 러시아 말로 스파시바거든요. 스파시바. 그 다음에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러시아 외무부 루덴코 차관이 우리 협박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양국 관계는 완전히 파탄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말이 웃기지 않아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 관계로 전환했는데, 이 북한이랑 사실상 동맹을 맺었으면 우리하고는 파국인 거잖아요. 근데 루덴코가 말했냐? 완전히 파국난다. 아직 완전 파국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나 너한테 미련이 있어 이 얘기거든요. 왜냐? 우리는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만 생각하지만 러시아는 재건 안 하나요?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유럽으로 가는 출구는 막혔어요. 영원히 못 나가요. 유럽의 불신. 노르드 스트림도 이미 작동을 안 하잖아요. 거의. 가스관, 유럽으로 가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저 북극곰을 믿을까 말까 그동안 했는데, 그동안 노르드 스트림 같은 거 가스관 연결하고 그래 착한 곰일지도 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죠. 저 북극곰은 이제 못 믿어. 북극 불곰이야. 착한 백곰 아니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 백곰도 착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유럽,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상태에서 휴전할 거니까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다 해제해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재를 계속 부과받는 상황이 되고 유럽과는 경제협력을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러시아는 미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대서양, 서쪽이 아니라 동방, 시베리아 극동, 태평양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시베리아 극동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죠? TSR,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로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이어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철도망이 있어요. 이거는 중간에 지선으로 중앙아시아 대국 다 통해요. 몽골까지. 이 대륙간 철도. 그 다음에 이건 안 좋은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북극이 녹고 있어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 이게 러시아의 미래예요.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겠다. 이게 푸틴의 야심찬 신동방 정책이에요. 자, 이 신동방 정책을 추구할 때 북한이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이 필요할까요? 쓸모가 없죠. 미싱링크, 통과 구간일 뿐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계속 안보, 군사적으로 군사 보급기지로서 필요성이 있지만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이 더 중요합니다. 2021년 코로나 시기 북한의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4만 불 수준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도 안 돼요. 그때 우리는 270억 불 내외였거든요. 우리가 러시아를 너무 미워하는데 우리 나로 있죠? 우주로켓, 지금 누리호. 1단 로켓을 러시아가 줬어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누리호는 지금 하늘 못 날아다닙니다. 그 다음 불곰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준, 소련에 준 차관을 러시아의 군사기술로 받았거든요. 군사무기로. 자,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북한의 KN-23이 있어요. 우리 현무미사일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 원천 기술이 러시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받은 게 많아요. 러시아도 우리로부터 받은 게 많고. 오죽하면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러 관계를 그렇게 선악으로 보면 안 되고 냉혹하게 국익 우선입니다. 국익 우선으로 본다면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도 선악이 아니에요. 국익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면 한러 관계에 미래는 있거든요. 러시아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장호진 안보실장 지금은 그만뒀지만 러시아 통이거든요. 계속 얘기했어요. 한러 간의 전략적 소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끝나면 우린 또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러시아도 경협도 왜 참여 안 합니까? 북방은 우리의 미래인데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 탈령된 이후에 제일 성공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한중 수교했어요. 한소련 수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련 유학 갔거든요. 동유럽 뚫었어요. 중앙아시아 뚫었어요. 중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죠? 이게 북방 정책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은 우리의 미래예요. 태평양에 의존해서 발전했지만 해양에 북방은 미래입니다. 지금 뭐 북한이 삐져갖고 저러고 있지만 만일에 북한을 철도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한반도 종단철도 TKR을 연결하면 부산에서 하역된 물건, 생산된 물건을 부산항에서 지금 배로 보내잖아요. 그럼 뭐 한 달, 두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기차로 가면 2주이면 스페인까지 가요. 거기다가 배로 가면 적도를 통과하니까 고정밀 그런 것들은 그 적도의 연분 온도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철도는요? 아니잖아요. 적도로 안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미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북방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선악으로 보지 마라. 세계도 국제 질서는 선악이 아닙니다. 오로지 국익, 그 다음에 우리의 생존, 우리의 발전. 그렇게 보면 러우 전쟁 휴전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거다. 러시아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북한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제가 소련 가서 유학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인들은 소련 갔을 때도 남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그러는데 북한 그러면 이랬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이게 전에 잘 모르시는데 그 푸틴 딸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한국 유학생하고 열애를 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한번 결혼까지 할 뻔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고 초코파이 좋아하고 도시락면 좋아하고 현대자동차 좋아하고 한국 되게 좋아해요. 우리도 러시아의 나쁜 감정 6.25 때 있지만 그게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우 전쟁 발발하면서 푸틴은 나쁜 놈, 제렌스키는 착한 놈, 이런 이제 이게 형성됐는데 러우 전쟁은 아주 복잡해요. 서울과 경기도가 전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나라가 됐고 이 경기도가 만일에 북한과 동맹을 맺는다고 그러면 서울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기도는 왜? 서울이 무서우니까. 이게 전쟁의 원인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충돌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왜 나토 가입하느냐? 러시아가 무서우니까. 1억 4천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 호시탐탐 노리니까. 크림반도 뺏어가고. 또 푸틴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되면 러시아가 뚫린.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한 전쟁입니다. 선악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얽히고 설킨 전쟁이에요. 그러나 누가 봐도 어쨌든 국제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 돈바스 불법적으로 침략을 했으니까 푸틴이 나쁜 건 맞죠. 그러나 원인은 얽히고 설키고 아주 복잡하다. 그리고 이 전쟁 이전에 한도 관계는 순풍을 달고 있었다. 서로 주고받는 게 많았다. 왜냐? 러시아는 천연 자원에 의존합니다. 수출의 50%가 지하 자원이에요. 이상이. 그러니까 산업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산업 기반을 다 가지고 있다네. 경공업, 중공업, 첨단 정밀 산업까지. 그러니까 이 한러 간에는 아주 많은 경제적 접점이 있었는데 러우 전쟁으로 이게 차단되고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의 서방에 서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반발로. 이게 이제 따라서 무역 규모도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휴전할 거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실용주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제재를 다는 아니더라도 러시아 숨통을 트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휴전까지 주선했는데 한도 관계에 대해서 와서 딴지를 걸겠어요? 트럼프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출범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작년에 트럼프는 뭐예요? 세계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조업도 부활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2023년에 한국은 미국 최대 투자국으로 전환됐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한국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중국을 공급망에서 퇴출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차지하는 공급망을 대체해야 될까, 누군가는. 한국에 기회가 생기죠. 중국이 차지하던 공급망을 못 믿을 사람들이니까 미국이 신뢰할 만한 공급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럼 중국이 배제되면 우리에게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을 꼭 나쁘게 볼 건 없다. 그리고 강제 휴전을 시킨 상황이고 그러면 푸틴한테도 숨구멍을 트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휴전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죠. 러시아가 점령한 걸. 그러나 공식 인정은 안 할 거다. 불법으로 규정할 거다, 겉으로는. 그럼 제재를 다 해제해주진 않을 거예요, 러시아에. 그러나 숨통은 트여야 되니까 일정 부분을 해제해 줄 거고, 그러면 한도 관계에도 찬스가 생기죠. 그런 환경이 생기면. 그러니까 트럼프에 의한 강제 휴전은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